옛 선조들이 가지고 온 이 삶이자 전통이자 지금의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정교함을 막 이렇게 만드니까. 제주어야말로 훨씬 더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도 직접 소멸위기 언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호기심과 어떤 가치를 같이 갖고 있는 거. 이게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눈빛을 저를 감탄에 그냥 감탄에 금치 못하네요. 아니에요. 5개 지역 청년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지역의 숨은 가치를 찾아가는 본격 지역사랑 입담 대결 오지다. 오늘도 변함없이 전국 지역방송 대표 리포터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떤 것인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풍성하게 해주실 한 분 모셨는데요. 직접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행 작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행 중에서도 역사 여행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도 쓰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 문화유산이에요. 리포터 여러분들께서 많이 취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유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유산 하면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우리의 가치관? 그걸로 이제 계속 이제 이어져 가는 거니까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지 뭐 않을까요? 보물 이런 거? 뭔가 유산이라 그러면 내가 열심히 지켜야 될 나의 무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화유산이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지켜야 할 그런 유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 선조들이 가지고 온 이 삶이자 전통이자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남겨온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들이 아닌가. 지금의 기술로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정교함을 막 이렇게 만드니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신기한 것들이 진짜 신기한 많아요. 진짜 어떻게 많아요. 그랬을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들을 쭉 들어보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와 오늘, 내일이 있다면 주로 어제의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근데 유산은 단순히 과거를 상징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남길 유자에 만들 산자잖아요. 예전에 정말 많은 고민과 예술적 혼이 녹아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 중요하지만 이걸 토대로 우리는 뭘 창조해 갈 것이냐 하는 호기심과 어떤 가치를 같이 갖고 있는 거. 이게 문화유산이거든요. 그래서 좀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만 매몰되지 않고 이걸 토대로 우리는 무엇을 더 여기에 덧입혀 갈 것이냐. 그런 가치가 녹아있는 게 문화유산인 거죠.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느꼈으니까 더욱더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행을 다니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지역의 전통 문화를 즐기는 거잖아요. 또 작가님께서는 역사 여행 전문이시니까 그 역사 여행만의 특별한 매력은 어떤 게 있나요? 역사 여행은 제가 볼 때 가장 큰 매력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의 공간 어떤 현장에 가서 그 당시에 누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보통은 들여다보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고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우리 사회를 파악하는 도움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얘기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또 이 사회에 이 시대에 얘기를 해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건 또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네. 아니 여러분들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세요.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요. 약간 이렇게 TV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발로 많이 다니셨잖아요. 가장 뭐 기억에 남는 문화유산 있으실까요? 저는 생각나는 게 그 부여의 백마강 황포도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배를 타고 이제 백마강 주변을 쭉 돕니다. 그래서 경치를 봐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낙화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화암이 바로 이 의자왕과 삼천궁녀의 이야기가 있는 바로 그곳이 이곳이거든요. 선착장에 내려서 고란사라는 곳을 이제 조금만 올라가시면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절에 가시면 약수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약수물을 한 모금 마시면
3년씩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어요. 아, 야, 그거는 우리 경상도에 있어. 그 속구람에 보면 감로수 있거든. 그거 마시면 한 살 젊어진다는. 난 3살 마셨는데 너무 마시다 보면은 군대를 다시 갈까봐 싶어가지고 먹다가 잠깐 멈춘 기억은 납니다. 네. 저는 어릴 때 갔던 그 경주 불국사의 그 압도당하는 그 느낌 아시죠? 아, 저도 경주. 청송대가 또 수학여행으로 처음 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때 시대에 맞춰서 입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청송대 모양에 이렇게 또 섞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비빔밥 같은 거. 아니 너무 민망하네요, 저거. 근데 또 경상도에 보면 저는 그 템플스테이라 해가지고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사찰 거기 안에 보면 그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저 3층 석탑 저것도 문화유산이고 와. 저 사찰 다채 저 대웅전도 문화유산이고. 아, 저 가봤어요. 예뻐요. 예. 우리 막내는요? 다들 절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도 낙산사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중학생 때 간 거거든요. 거대한 불상에 좀 압도당하는 느낌. 거기에다가 동해바다를 싹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야, 신기하다. 저 정자 위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네. 진짜 예뻐요, 낙산사. 가봐야겠다, 진짜. 추천.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인상 깊었던 문화유산 여행지가 많이 있는데요. 문화유산 하면 유형의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투리라든가 이런 게 있거든요. 무형. 그럼 여기서 준비됐나? 막간 여러분들께서 사투리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재밌겠다. 여러분 여러 지역의 사투리가 함께 섞여서 나올 거예요. 진짜요? 자기 지역을 가장 먼저 외치고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이 정답자가 되실 겁니다. 네, 모두 함께 푸는 거니까요. 스피드도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문제 주세요. 경상도 가라. 가세요. 땡! 제주. 제가 빨랐죠? 네. 제가 빨랐죠? 가위! 정답입니다. 약간 그러면 가위질하다 옆으로 좀 가세가 기우는 거네 이렇게. 그쵸. 그런 뜻인가?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알지. 아, 나 가만히 있을게. 한반도. 한반도. 많다. 많다요? 강원도. 얼탄다? 아, 얼탄다. 자, 정답은 야, 늦지다 너그 할마가 떨어진다 약간 이런 거. 그렇지. 아, 역시 경상도가 이제 맞춰주셨는데요. 아, 그럼요. 뭐 예시 한 문장 시원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안동이가 커가지고 이제 막 뒤뚱뒤뚱 다니잖아. 그러면 안동아 널찐다 빨리 안으로 들어온나 이런. 아, 한동안 널찐다, 빨리 들어와라. 들어와 앉아라 이러면. 앉으라. 그럼. 알겠어요. 자, 그럼 바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뭐 다야 이거는? 한반도. 네. 새콤하다, 시큼하다. 오, 그 접근 방식은 좋습니다. 하지만 땡. 한반도. 쓰다. 오, 정답입니다. 아니, 근데 이 코너는 선생님 하는 거였어요? 제일 열정적으로 맞추시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각 지역 전문 리포터 분들이 만든 거예요, 지금? 아, 쑥스럽다. 예, 방송은 이제 표준어로 많이 진행을 하니까요. 예. 앉으라. 알겠습니다. 입다분들 분발하시고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제주도 아시나요? 아, 저는 알죠, 당연히. 네, 감자. 정답입니다. 강원도 와, 알잖아. 감자 전문가시네요. 야. 민수 씨 지슬. 알고 계셨어요? 아, 저는 알고 있었죠, 당연히. 저희는 지슬에 관련된 이런 영화들도 있고 해가지고 맞아요. 많이 들었어요. 지슬을. 4.3 관련한 네. 영화 제목이 맞아요, 지슬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각 지역의 사투리 풀어봤습니다. 재미난 시간이었죠, 여러분?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야. 자주 해주세요. 1시간 동안 하고 싶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젊은 분들, 여러분들도 젊은 분들이잖아요. 사투리를 비교적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 사투리도 보존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있는데요. 그 대서양의 그 카나리아 제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그 제도에 가면 그 라고메라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언어가 휘파람이 언어예요. 휘파람. 라고메라 섬은 정말 고저차가 심합니다. 이쪽 산 능선에서 저쪽 사람에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휘파람에 이제 메시지를 넣어서 하는 식으로 발달돼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금지돼 있었대요. 지금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내용으로. 왜냐하면 언어야말로 그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녹여낸 그릇이다라는 인식의 전환 속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주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사투리가 있긴 하지만 제주어야말로 훨씬 더 독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도 직접 소멸위기 언어라고 할 정도로 예전엔 가르치지 않았고 다 중앙의 말을 따라간다 했지만 지금은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인식의 제고 속에서 초등학교에서는 이걸 교육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이런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야,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이 학교에서는 제주어로 된 그런 노래들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뭐 하나 해주세요. 우땅보민 우땅보민 행복해진대 행복. 신난다 신난다. 우땅보민 우땅보민 행복해진대 행복. 이런 노래가 있다고요. 맞다니까요. 우땅 보면 웃다 보면 웃다 보면 행복해진다 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윤 리포터 있잖아요. 나윤 리포터가 정해주시는 거 어때요? 뭐라고? 어디? 서울에서 전라도를 가려면 꼭 거쳐가야 하는 바로 그거! 아, 여기네요. 충청도로 한번 가보도록 충청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특별하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맨스. 역사 속에 있는 로맨스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보시죠. 백제의 수도였던 충남 부여. 부여에 가시면 궁남지가 있습니다.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와 백제의 무왕과 관련된 곳이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연못입니다. 이 연못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일본에서까지 전해져서 일본의 정원 조경의 바탕이 됐죠. 이 궁남지는 사계절 내내 언제 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특히 7월에 가시면 1000만 송이 이상의 연꽃을 볼 수 있는 서동 연꽃 축제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가을에 가시면 국화 전시회까지 펼쳐지죠. 백제의 로맨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부여에서의 여러분의 로맨스. 부여 로맨스. 빨리 앉아 빨리. 이게 무슨 노래죠? 이게 무슨 노래죠? 레이디 가가의 부여 로맨스입니다. 아 여기구나. 네. 아니 근데 천송이도 아니고 천만송이면 엄청 너무 많죠? 로맨틱하겠다. 네. 저도 갈래요 나중에. 언제 하는 거예요 그거? 이 서동 연꽃 축제는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에 이제 초쯤에 가시면은 1000만 송이 이상의 연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태양을 닮은 붉은 꽃인 홍련, 달빛을 닮은 하얀 백련, 물 위에 떠 있는 수련. 여러분도 가보련. 뭐 어디를 쳐다본 거예요, 대체?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궁남지가 또 말씀드린 대로 이 로맨스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백제 무왕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 곳이라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랑 이야기에 또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오시거든요. 좋다. 정말 많네요. 저 사이로 뭐지? 여기 너무 이뻐요. 저 사이로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이 연꽃 아니야? 진짜 예쁘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뭔가 즐길 거리도 있고. 포토존도 잘해놓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연 외에도 전 세계 유명한 예쁜 연들을 다 이식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꽃 구경하러 가시기도 좋습니다. 가야겠다. 네. 다만 이제 여름에 가시면 좀 많이 더워요, 저기가. 그래서 야간에도 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가시면 훨씬 더 시원하게 또 이 궁남지를 즐기실 수가 있고, 또 시간이 안 돼서 난 낮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궁남지 한가운데 가면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만히 앉아 계시면 한여름에도 바람이 솔솔 붑니다. 근데 여기 가면은 로맨스가 뽑힐 수밖에 없겠네요. 네. 궁남지를 또 비롯해서 이 백제의 로맨스를 더욱더 느끼고 싶다, 사랑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근처에 서동요 테마파크를 가시면 됩니다. 2005년 드라마 서동요 촬영지고요. 달의 연인, 보보경 심려, 구름이 그린 달빛, 최근에는 옥시 부인전이나 다 촬영지예요, 여기가. 예. 또 여름을 넘어서 가을에는 또 이제 국화 전시회도 열리니까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좋아요 충청도. 좋습니다. 궁남지부터 서동요 테마파크까지 백제의 역사가 담겨있는 이 충청도의 문화유산 만나봤습니다. 좋아. 자, 그럼 나윤 리포터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요? 다음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네. 약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레고 들떠하는 모습을 제가 보니까 제가 좀 그 이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줄 전라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선비의 정원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와.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따라 들어가면 나오는 곳 바로 담양 소세원입니다.
이곳은 민간 정원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서 명승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또 인공과 자연의 조화가 그렇게 절묘하게 아름다워서 문화유산이기도 합니다.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 대나무 숲 끼쭉끼쭉한 거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두 개의 연못, 또 계곡 위에 외나무 다리, 매화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기 눈으로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 매화 꽃의 향기, 그리고 사라라라 길어듣는 이 귀로 오감으로 즐기는 곳입니다. 여러분, 담양 소세원으로 꼭 놀러 오세요. 와, 예. 아니 여기 소세원 진짜 멋지잖아요, 소세원. 우리 작가님께서는 당연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계절마다 갈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봄에는 이제 꽃이 피어서 정말 샘솟는 어떤 생명력 때문에 인상적이고요. 여름에 가면 그 대숲에 일렁이는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사곡사곡 하는 소리. 약간 그 부딪히는 그 소리. 예. 그리고 가을에는 이제 단풍이 지는데 이 단풍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세원 중간으로 물이 흘러요. 물길이. 그 위로 낙엽이 딱 떨어져 같이 흘러가면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또 겨울에는 서설이 내렸을 때 딱 가시면 분위기가 정말 독특하면서도 야, 옛사람들의 멋이 이런 데 있구나. 감동하게 되실 겁니다. 느끼셨어요, 여러분? 이 소세원이라는 뜻 자체가 시원하고 깨끗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알 수 있어요. 대나무 숲이 진짜 이렇게 길쭉하게 막 이렇게 있는데 보자마자 시원하고 깨끗하다. 이름 그대로. 아, 그냥 진짜 시원하고 깨끗해 들어가자마자. 보이는데요? 근데 영상만 봐도 어때요? 바람이 느껴져. 와. 어때요, 어때요? 벌써 시원한 것 같아요. 약간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아. 느껴지시죠? 왜 감동하느냐? 이 풍광도 풍광이지만 맞아요. 이 조선 중기에 정말 대단한 별서, 즉 별장 중에 잘 남아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소세원은 정말 잘 남아있는 겁니다. 맞아요. 물론 임진왜란, 특히 정유재란 때 불타서 소실이 되긴 했지만 이 이전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문인들의 이른바 핫플레이스였어요. 근데 그 당시엔 카메라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글과 그림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남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쟁으로 소실됐을 때 이걸 토대로 해서 복구를 한 거예요. 그 손자 때부터. 양산보란 인물이 지었고 그 손자 때 복구를 한 건데 글과 그림을 토대로 복구를 하다 보니까 그 가치를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는 이제 사적 정도로 지정이 돼 있다가 지금은 그 건물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 풍광, 이 건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대단해서 사적을 넘어서서 이제 명승으로 지정 단위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저기 근데 명승으로 지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명승과 보물, 사적 이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값어치, 그 가치 자체는 서로 다 무시할 수 없어요. 다 비등비등합니다. 다만 한 개의 건물이나 어떤 물품에는 보통 국보나 보물로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되고요. 사적은 이걸 면적 개념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승은 이 공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이해할 때 이제 명승이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경복궁에 가면 근정전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근정전은 국보나 보물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경복궁이라는 영역은 사적. 그리고 만약에 뒤에 있는 뒷산인 백악산에 올라가서 경복궁을 내려다 봤을 때 그 풍광과 주변의 어떤 조화, 이거는 이제 명승이 되는 거죠. 네, 작가님의 풍성한 지식과 함께 저희 선배들의 풍치를 느낄 수 있는 담양 소세원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다음은 저희 제주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Yes. 백제왕궁, 우리 전라도의 이 정원. 네, 저희는 이 제주의 서민들의 역사와 전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가시죠. 푸른 보리밭 사이 조랑만이 논이는 목장, 그리고 정겨운 골목길까지 이렇게 제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돌담입니다. 제주 돌담은 거센 바람을 조정하는 이 바람길이자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조화를 중시하는 삶의 철학과 지혜를 담았습니다. 2014년 유네스코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이것만 봐도 제주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바람 따라 돌담길을 걸으시러 제주도로 오세요. 보셨죠? 네, 바로 이 돌담. 근데 사실상 돌담은 전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그 얘기하려고 돌담 없는 분. 네,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니, 근데 제주도는 또 다르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무슨 섬이에요? 화산섬. 화산섬. 야, 역시 이 돌담을 쌓을 때도 그
그냥 돌로 쌓는 것이 아니고 제주에 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숭숭숭숭 구멍이 뚫린 바로 현무암으로 쌓는 겁니다. 제주 이 선조들의 이 지혜가 바로 나오는데요. 이 문화가 나오고 이 돌담을 쌓을 때도 절대 그 사이사이에 흙과 이 시멘트 같은 걸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모양대로 그대로 이렇게 쌓아서 그 사이에 구멍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센 바람이 쫙 쳐도 이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통과시키면서 또 이게 단단해요. 튼튼해요.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돌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저희 이 제주에 이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게 바로 돌담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오히려 안 무너지는 게 신기하네요. 아니 근데 겉으로 이게 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밀면 와르르 무너질 것처럼 생겼어. 아니에요. 못할 것 같아. 저 어디 배워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안 맞으면 또 이게 다른 그렇죠, 걸 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 번 그렇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술을 배우는 학교도 있다던데? 그렇죠. 돌담 진짜 학교가 있대. 있습니다. 돌담 오. 학교가. 아니 근데 이 제주의 돌담은 어디에 쌓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면서요? 맞아요. 집 주변을 보고 둘러싸면 이 집담, 그리고 밭 경계를 표시한 이 밭담이 있고요. 네, 밭담. 집으로 들어가는 길가에 쌓으면 올레담, 올레담. 그리고 공동목장 경계용으로 쌓은 이 잣담, 그리고 해안가 공동어장으로 만든 이 원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덤을 둘러싼 산담도 있습니다. 맞네. 이 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야, 진짜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 담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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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이게 자꾸 제주도는 담답이 자꾸 담답이 다른 담. 소리를 이렇게 많이 하면 잡담이 되는 거죠. 그리 무슨 큰일 날 소리 담. 사실 제주도는 문화유산보다는 그 경치라든지 맛집, 맛있는 카페 뭐 이런 게 좀 유명하지 않나요? 아유, 정말 큰일 날 말씀하지 마세요. 제주만의 이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이 유산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올해 제주가 국가유산 방문의 해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한국 방문의 해, 네. 한국 뭐 관광의 해,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국가유산 방문의 해. 네,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 그분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어? 네. 드디어 지원군. 아는 형 뭐 이런 거 안 아니, 해요? 제가 아는 형 이런 거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지사님 반갑습니다. 제주의 요망진 리포터 김민수입니다. 야 대박이다. 저희가 제가 이 도움을 좀 청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연락을 드렸는데요. 제주가 지금 전국 처음으로 올해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진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가유산 방문의 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 우리 제주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2024년에 종전 문화재 기본법이 국가유산 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이제 유산을 보존하는 걸 중심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또 그런 유산을 같이 향유하자라는 미래자산으로 인식하는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유산 기본법 시행에 맞춰가지고 광역지자체와 협업해서 국가유산을 활용하는 이런 대규모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국가유산 방문회라는 것을 기획했고요. 세계유산관리본부를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성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기질공원, 그 생물권 보전지역 이런 게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칠머리당 영등굿이나 제주 해녀문화와 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도 보유한 우리 국가유산의 보고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국가유산 방문회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지사님 일단 첫 번째로 진행하시는 건 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국가문화유산 방문회를 맞아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제주도는 3월 28일부터 올 11월 16일까지 1년 가까이 계속 진행을 하는데요. 테마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제주의 꿈이라는 테마를 준비했고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는 제주의 자연이라는 테마를, 그리고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는 제주의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는 9월 26일부터 11월 16일까지 탐나 순력이라는 주제로 네 가지 테마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제주의 자연과 그리고 사람들, 제주의 또 꿈과 비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제주의 유산인 탐나순력도를 모티브로 하는 탐나순력이라는 테마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지사님 저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국가유산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추천해 주실 만한 좋은 프로그램 있을까요? 저 너무 가보고 싶어요. 좋다 좋다. 저는 탐나술력이라는 테마를 좀 추천을 하고 싶은데요. 제주도에는 탐나술력도라고 해서 조선시대 때 탐나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경관이 뛰어난 곳, 문화가 뛰어난 곳을 탐나술력도라는 그림에 포함을 시켜냈습니다. 그래서 탐나술력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대정성인데요. 모슬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주에서 바람이 가장 센 곳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에는 평화공원도 있고요. 소악산 그리고 제주 4.3의 유산과 일제 강점기 유산이 있습니다. 대정성에 보면 바로 옆에 추사 김정희 기념관이 있거든요. 추사 기념관과 김정희 유배지가 있는 대정성을 포함하는 탐나술력도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번 기회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아니 우리 김민수 리포터, 요망진 우리 리포터가 지금 제주도에 산 지 15년이 됐다고 하는데 사투리를 막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맞는 사투리인지 아닌지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사투리라고 요즘은 쓰지 않고 제주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어, 제주어를 보존하고자 하는 계승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리 리포터에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검증이 되는 날이군요. 올레길 걸어 보셨수가? 아유, 올레길을 걸어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사님. 한 번 더. 해녀들 물질나는 거 구경해 봤수가? 지사님 이거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분들이 우리 지사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 리포터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지금- 된 거죠? 제가 더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역시 항상 유쾌하신 분이라 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우리 민수 리포터 사투리가 우리 지사님과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지사님은 토박이신데.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다 동의했습니다. 네, 그럼 지사님 마지막으로 저희 제주 도민 여러분과 또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 분들에게 그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아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는 국가유산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그리고 다양한 관광 상품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에서부터 전통 재래와 굿문화까지 살아있는 제주의 유산을 다양하게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주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주어로 사랑합니다가 소랑합니다입니다. 다 같이 우리 지사님께 소랑합니다 한번 하면서 마무리 좀 해주세요. 좋아요. 우리 제주도 지사님 오영훈 지사님 소랑합니다. 제주도시사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우리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작가님,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참여율을 높이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는 재미 요소를 높이기 위해서 가서 이제 인증 도장을 받는 여권을 만들었는데요. 전국 이제 76개 국가유산을 찾아가면 거기에 다 방문 스탬프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하면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제출하면 또 소정의 기념품을 집으로 배송을 해줍니다. 작년에 벌써 한 12만 장의 동이 났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서 올해 25만 장을 추가로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금방 동이 나니까 일찍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바로 같아요. 해야겠다. 근데 왠지 저런 거 있으면은 다 한번 돌아보고 싶다고요. 도장 다 가서 찍고 싶다고요. 그렇지. 그걸 또 노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디자인도 너무 귀여워요. 한번 보세요. 좋네. 방문지마다 이 도장의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 그 재미가 또 있어요. 아니 실제 여권도 이게 내가 갔었던 그 도장 받았던 걸 생각하면서 되게 뿌듯해하잖아요. 뿌듯해. 이거 보면 되게 재밌겠네. 그렇죠. 괜찮겠다. 추억 아이들도 회상도 좋아. 되고 추억 회상.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왕 가는 여행이니까 국가유산 방문 이 여권을 들고 가는 것도 진짜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제주도를 비롯해서 각 지자체에서 요즘에 그 지원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그 각 지자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숙박비랄지 아니면 관광 택시 아니면 관광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하시면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또 도움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야 됐다. 자 그러면 자 국가유산방문 여권 들고 꼭 가봐야 될 곳 우리 경상도로 한번 가보시죠. 선배구장 경상도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많은 활동을 한 학자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중 경북 영주에 가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1543년 조선시대 최초 국가로부터 공인된 사익서원 중에 하나인데요. 흥성대원군이 1868년에 이 서원 철폐령에도 국건이 남아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201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도 선정이 되어서 정말 볼거리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선비의 참문화 즐겨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니 이 소수서원이 무너진 학문을 다시 세운다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시작은 이제 소수서원은 아니었고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영주시에 속해 있지만 예전에 이제 독립돼 있던 풍기 군수로 보이면 이제 주세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이 고려 시대의 이제 학자들 안향을 기리는 일종의 사당이자 교육 공간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풍기 군수를 부임해 온 인물에 의해서 새롭게 재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퇴계 이황. 이분이 와서 봤더니 사학, 사립학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그대로 봐서는 안 되겠다. 왕에게 이 얘기를 알리고 왕이 편액, 즉 이름을 내려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소수서원이에요. 네, 무너지는 학문을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조선의 이 사립학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치를 인정을 받으면서 전국 각지에 서원들이 하나 둘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서의 향교가 있고 사립으로서의 이제 서원이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발전해 나갔던 거죠. 원래부터 이 이름이었던 건 아니지만 이 이름을 처음으로 수여받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된 거네요. 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소수서원. 저기입니다. 201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곳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이곳에 가면 꼭 들러봐야 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일단 들어가다 보면 바로 이제 와닿는 게 3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붉은 소나무들이 있는 숲을 만나게 됩니다. 이름하여 학자수림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있는 게 겨울을 이겨낸 소나무처럼 이제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선비가 되라는 참뜻이 담겨있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걷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선비 정신을 막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동현이부터가 많이 가야겠네요. 배움이 없으면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것보다 낫다. 그렇지. 너 계속 어두운 골목길만 가더라. 괜찮니?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건 이면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과연 선비들은 여기에서 무슨 공부를 했을까? 사실 선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자신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의를 좇는 거였습니다. 정의로움. 그래서 국가 정책이든 어떤 지역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개의치 않고 의견을 개진을 많이 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자기 의견을 용기 있게 개진할 정도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더 나은 어떤 발전을 위해서 늘상 집중했던 것. 그게 선비 정신인 겁니다. 우와, 선비 정신 제대로 느낀다. 이렇게 선비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경북 영주의 소수서원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강원도로 가봐야겠죠? 강원도. 좋습니다. 그 경상도의 선비 정신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훌륭한 선비를 키워낸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지폐 속 인물인 신사임당과 율곡이 모자지간인 이 두 분이 태어나고 생활한 곳은 바로 강릉 오죽헌입니다. 신성한 곳에만 뿌리 내린다는 검은 대나무가 집 주변을 감싸고 있어서 오죽헌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조선 최고의 어머니 신사임당과 조선 최고의 학자 율곡이의 지혜로운 정신을 받들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강릉 오죽헌으로 놀러오시래요. 이렇게 위대한 인물도 만날 수 있는 오죽헌 소개해 주셨는데 이 오죽헌에서 신사임당과 율곡이 모두 태어나고 살았다는 건 그곳이 신사임당의 친정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시댁이 아니라 친정에서 살았다는 게 약간 의아한데요?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은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라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은 14세기 말에 건국을 해서 이 신사임당 있던 시기는 한 16세기 정도거든요. 한 200년밖에 안 됐을 때다 보니까 조선 초기입니다. 이때만 해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과는 사뭇 달랐어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고려 때까지 많이 있었던 대릴사회 형태로, 즉 남성이 여성의 집에 가서 사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이때 역시도
신사임당이 여기서 출생했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살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신사임당만 해도 우리는 이의 어머니로 많이들 얘기를 하지만 이 시대에는 화가로서의 신사임당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와 진짜요? 네. 여성 그 객체, 나라는 객체, 예, 존재 자체가 훨씬 더 인정받던 시기가 이선 조선 16세기경 이때였어요. 자연을 사랑하셨네. 뭔가 평화롭고. 그 당시 기록을 보면 화가 신씨에 대한 기록들, 그 그림에 대한 평가들, 지금처럼 미술 평론들이 여러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와서 이의 어머니로서 신사임당을 기억하는 것이지 실제 그 당시의 신사임당은 그녀 스스로 우뚝 선 존재였던 거죠. 네. 스스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간 그렇죠. 여성. 어떤 면에서는 잊고 지낸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오죽헌에 가시면 건물 구조에서도 느껴보실 수 있어요. 남성의 공간과 여성의 공간이 따로 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따로 있지만 그게 단절돼 있지 않습니다. 오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재산 상속도 거의 그냥 다 n분의 1로 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었고요. 하지만 조선 중기 이후가 되면서 사회가 경직되고 보수화가 되면서 남성 위주의 사회로 이제 축소되어 가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잊고 지낸 미래를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좀 더 덧붙이면 오랜만에 하겠습니다. 솔포터의 깨알 지식! 자, 오늘 깨알 지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오죽헌 같은 경우는 한국 주택 건축 중에서, 즉 산림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입니다. 가장 오래돼서 이 의미가 또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지붕의 무게와 이 건물을 좀 이렇게 연결시키는 부분을 공포라고 해요. 자, 여기 공포인데 이 포의 양식이 오죽헌 같은 경우에는 익공 양식으로 좀 변환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익공이 익자가 날개 익자를 써서 익이에요. 그래서 새가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요게 이제 익공 양식. 우와. 근데 이게 지금 왜 주목을 받고 있냐? 고려 시대까지는 주심포 양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익공 양식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딱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헌 가시면 이렇게 처마 위 한번 올려보세요. 익공 양식이야 이게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강원도의 오죽헌까지 해서 각 지역의 문화유산 만나봤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문화유산 여행지 갔을 때 정말 많이 더 느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역사 여행 작가님이시니까 실제로 여행 다니면서 역사 여행할 때 자신만의 비법 있으신가요? 뭐 비법까지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제 인생 하나 살아보는 거잖아요. 제가 느낄 수 있는 건 한계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나 누구보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은 예술가들이잖아요. 그 예술가들의 흔적 혹은 그들의 작품들을 읽거나 한번 보고 가는 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또 이 강릉에 가게 되면 강릉에 관련한 작가들의 작품들, 뭐 신사임당의 글도 좋고요, 시도 좋고 보고 가시면 내가 느끼는 강릉과 또 다른 강릉이 펼쳐질 겁니다. 저희 제주는요? 제주는요? 제주는 현기영의 순위삼촌, 문학 쪽에서는 그리고 미술에서는 강요배 선생, 경상도. 대구라면 이육사 시인 좋죠. 네, 이육사 시인의 고향은 안동이지만 젊은 시절 활동을 많이 한 데가 대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작품들을 보고 가게 되면 새로운 눈을 뜨게 돼요. 나라는 인간이 보는 눈을 훨씬 더 넓혀줄 수 있는 거죠. 맨날 맛집만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좀 봐야겠어. 뭐 제주라면 지슬 같은 영화를 보고 가면 4.3에 대한 이해를 훨씬 더 깊고 넓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자료들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왜 이렇게 그런 눈빛을 저를 감탄에 그냥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아니에요. 그 현기영의 정말 순위 삼촌 읽고 가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투리로 삼촌은 보통 삼촌하면 남성이잖아요. 근데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게 누군지. 이 제주어가 그냥 단순히 사투리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네, 여러분 작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지역의 문화유산 보기 전에 역사와 예술을 알고 더욱더 흠뻑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각 지역의 문화유산을 만나봤는데요. 세월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우리의 문화유산, 널리 알림과 동시에 잘 보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지다로!